반갑습니다. 율팍의 경제 이야기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채널의 방향성을 그 경제 이야기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처음 올리는 영상인데, 사실 일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영상을 찍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블로그를 원래 만들었었는데, 그래갖고 블로그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블로그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뭐 어떤 유의 섹터가 간다든지 아니면 뭐 종목이 움직일 거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블로그를 이제 뭐라 그래야지, 다시 리뷰하는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블로그를 오늘자를 새로 쓸 건데,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의 또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블로그는 그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검색을 윌팍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치면은 뜰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쓸 건데, 경제 이야기에서 제가 썼던 내용인데, 코로나에 감춰진 흑막, 뭐 달러, 환율, 통화 수합, 오일 전쟁, 선물 옵션 이렇게 썼었고, 작성 일자는 20일 날 이렇게 썼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증시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타 국가의 증시에 비해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우리 증시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패권 전쟁.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 내용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바로 강대국들이 오일을 통하여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권 전쟁. 바로 러시아와 사우디, 뭐 이란과 미국, 이렇게 오일 전쟁이 벌이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가 여기 있어요. 기사를 읽어보면은 코로나 창궐과 각국의 경제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마저 대폭락. 산업 경제와 금융 경제 동시에 휘청. 입체적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제 세계 대전이 시작됐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코로나19가 번지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 혹시 코로나 내용 쭉쭉쭉쭉 이제 검은 전쟁도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국제 유가 하락,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상 경쟁 시작되며 검은 전쟁이 발발하는 분위기다. 유가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 기사가 이때 몇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랑 하나 정도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내에는 뭐 유가 이야기가 크게 대두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코로나에만 집중이 돼 있었지. 그래서 이 기사가 꽤 괜찮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 유가도 유가가 하락하는 거, 오일 전쟁, 오일 전쟁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막 별 얘기는 없네요. 딱히. 그리고 원화 약세. 이거 환율의 문제인데 환율은 제가 미중 무역 분쟁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 위안화의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위안화 차트랑 코스닥 차트가 정반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치솟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20자 그 원 달러 환율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급락한 것에는 원화 약세가 한몫을 한다. 이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할 것이지만 단순히 원화 약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세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음모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록펠러 등 다양한 통틀을 세력이라 칭하겠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판을 짜며 작전을 펼치는 존재들이다. 뭐 이 밖에도 유태인 자본 이야기도 있고 뭐 많죠.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 보통 개별 회사채인 주식에는 시총이 한정적이어서 세력이 존재하고 해외 선물이나 오일, 골드 등은 세력이 없다고도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확한 사고방식이며 세력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력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든 존재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뭐라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누구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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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손. 그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좀 얘기를 해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데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는 건데 실제로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 흐름을 통칭해서라도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 골드가 있어요. 골드나 뭐 나스닥 지수, 미국 지수 아니면 뭐 오일 등이 있는데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없으면은 뭐 사려는 사람이 막 있고 팔려는 사람이 막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가격이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는 어 사려는 세력이 더 많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하락하면은 팔려는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선물이나 오일이나 골드, 나스닥 같은 세력이 없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냥 규모의 차이일 뿐 세력은 어디에든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세력을 막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존재들 뭐 가령 예를 들어 개미들만 막 샀다 그럼 그 개미들이 어떠한 세력이 되는 거죠. 뭐 얘네가
동호회가 됐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입소문으로 이렇게 올랐든 그런 것들도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세력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코로나 문제와 오일의 급락과 더불어 한국의 원화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로 하락하기에는, 물론 코로나의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뭐 음모론 쪽에서 보면은 막 코로나도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풀었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지금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문제로 발발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제 패권 다툼으로 5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5일 전쟁을 빌미로 삼아서 해외 선물 옵션을 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그 수익을 위해서,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죠. 푸수로 해갖고 좀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더 많이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의 글들이었고, 뭐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내는 솔직히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스루 뭐 진단이나 뭐 이래저래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먼저 매를 먼저 맞고 신천지나 뭐 대구 이런데 때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덕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코로나가 어쨌든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뭐 초반에는 쉽게 넘어갈 것 같았는데 뭐 그쪽에서 일어나고 일이 크게 번졌잖아요. 번졌는데도 대응을 꽤 잘 해줬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해줘서 처음에는 다른 국가들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국, 국내에서는 원성이 잦아있는데, 사실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해외에서는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명하게 잘 공개해갖고 나온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대응을 해줬다고 보고 있어요. 잘 대응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가 움직이는 게 우리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아마 그 1200선인가 1140선인가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어 되게 불안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IMF 때 뭐 저희 집이 힘들지도 않았고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환율이 뭐 1500 넘게, 1500원 넘게 2000원 뭐 가까이 되나, 뭐 하여간 그렇게 치솟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어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500원 뭐 사과가 이렇게 있다. 사과가 있다. 아니 사과가 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주식이 500원이다. 500원이라고 치면은 예전에 1달러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에 500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달러 2,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4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내주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국가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 메리트를 느끼고. 이게 IMF 때 얻어진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런 문제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는 이제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이날인가 다음 날인가 이날 급락이 나왔어. 아, 이날인가 전날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아마 전날 19일 날 급락이 나오고 이게 19일이고 이게 20일 날 그 블로그를 올린 거니까 20일 날 다시 좀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데 이제 어 제가 음모론을 좀 곁들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선물 옵션을 이 운영하는 세력들이 오일을 급락시키고 나스닥 선물을 급락시키고 금도 같이 급락시키고 풋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그러면 옵션 만기가 언제냐? 옵션 만기가 20일이에요. 20일. 3월 20일 옵션 미국의 그 해외 선물 옵션 만기가 3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20일 날 기준으로 다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뭐 신용으로 막 산 사람들이 있는데 막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풋으로 베팅을 못 하잖아요. 지수 자체는 뭐 물론 ETF나 뭐 ELW 같은 거 보면은 풋이나 인버스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 나중에 차차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거론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하락하게 되면은 신용이나 대출로 샀던 사람들은 담보보다 이게 빠지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바닥을 치면 이제 여기서 바닥 찍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문제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날, 그 다음 날 그게 청산이 되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 뭐 담보금이 부족해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럼 다음 날 이제 청산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고 더 하락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저 이때는 좀 잘못 예측했는데 3월 20일 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어 이걸 봐야겠구나. 제가 정말 작정하고 영상이랑 블로그를 만들려고 뭔가 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해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좀 제대로 노력을 해봤거든요. 골드예요, 골드. 골드인데 제가 다 선을 그어놨는데 이때가 이제 20일이에요. 20일 만기. 20일이면은 어 20일까지 여기 19일까지 하라 그러고 20일부터 반등이 나왔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1일 기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이 블로그도 20일 날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본 거죠. 이 다음 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20일이에요. 여기까지가 20일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도
이렇게 단보금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매가 한 번 더 나왔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20일 날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옵션 만기일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추가 하락하고 나서부터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20일이고 20일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스닥이었고, 5일, 5일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20일이고 다음날 추가 하락하고 반등. 뭐 큰 폭의 반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 5일 전쟁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일본 니케이거든요. 니케이인데 이거는 어디가 20일인지 체크가 안 돼 있네. 여기가 23일인 것 보니까 여기가 20일인 것 같아요. 20일이고, 맞나? 차트를 한번 켜봐야겠다. 좀 확실하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는데 이때가 20일이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체크가 안 돼 있지. 20일 하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가 양봉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갭 하락하고 양봉 전환이 된 거죠. 반등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 위아나 차트인데요. 위아나. 이게 코스닥이랑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아나가 오르면은 코스닥은 내리고, 이게 빠지면 코스닥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긴 한데, 아직 추세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초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것도 여기가 23일이면 아마 여기가 20일인 것 같아요. 20일 기준으로, 여기가 20일이겠구나. 이것도 확인하고 와야겠다. 왜 체크를 안 해놨는지 모르겠네. 다 해놨었는데. 어 여기가 20일입니다. 여기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날 이만큼 갔다가 23일 날 조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반등이었으니까 얘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뭐 언제가 됐든 20일 이렇게 반등으로 가고 있고, 뭐 유로도 마찬가지,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거대한 뭔가 그 해외 선물 옵션의 자본들이 20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제 청산을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풋으로, 오일도 풋이었고 골드도 풋이었고 나스닥도 풋이었는데, 청산을 하고 나서 새로운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올 거로 봤는데 나스닥이 하루 더 빠졌었죠. 그러니까 하루 더 눌렸다가 그게 이제 아마 반대 매매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풋으로 먹은 사람들은 수익 창산인데 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선물은 반대 매매 개념이 없긴 한데 당일 이렇게 청산이 돼 버리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건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다 콜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옵션에서 청산한 자금들, 선물 옵션에서 청산한 자금들이 아마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나스닥의 뭐 종목들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마블 영화로 유명한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그런 것들로 이제 매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때는 이제 이 시기에는 통화 수업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통화 수업 한 거는 우리나라 측면에서 잘한 건데 통화 수업 이야기까지만 나왔었고, 아직 오늘 다뤄볼 문제인 오늘 다뤄볼 문제인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20일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뷰 형식이니까 마저 좀 읽어보면은 어, 제가 왜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했냐면, 일반적인 시각에는 증시가 급락하고 외환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하는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통화 수업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은 단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직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 증시가 막 급락하는 걸 보고 당장 이제 미국이랑 통화 수업 해야겠다 했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사정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다 맞춰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고 그것은 두 가지 가설 및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첫째, 일정 비율 증시가 급락할 시 통화 수업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하다 막 한다는 게, 증시가 급락하니까 막 이제서야 주먹구구식으로 통화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증시가 얼마 정도 빠지면은 위험하니까 통화 수업을 하자 이렇게 뭐 체결을 해놨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단순히 한국의 증시가 빠졌다고 통화 수업 하자 그러면 응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느니 미국과 통화 수업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환율을 급락시켜 놓은 것이다. 어, 이거 뭐 조금, 이게 글을 쓸 때는 알겠는데 읽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하느니 급락시켜 놓은 게 아니라 하느니 미국과 통화 수업할 것을 알고 세력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환율을 급락시켜 놓은 것이다. 뭐 한은을 갑자기 제가 막 정부를 상대로 적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 알고까지 띄고 이제 주체는 세력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환율을 급락시켜 놓은 것이다.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가장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니고, 가장 어두울 땐 가장 어둡고 그러다 조금씩 스스스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밝아지는 건데, 뭐 이렇게 썼는데 통화 수업 직전에 최저치를 만들어 놓고 저가에 담았다가 통화 수업을 예정대로 실행하고 기사가 나가면 환율과 함께 초반 추가 매수를 진행. 물론 우리나라가 IMF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와 환율에 매우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낙폭이 나왔을 수도 있으나 그런 점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초과 매수를 진행이라고 적어놨네. 그러니까 단번에 상승할 거라고 안 보고 재차 하락할 거를 알고 있었네요. 근데 저는 실제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반등 나오니까 오늘 반등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을 쓰면서는 재차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이제 그 예로 든 게 외국과 기관계 진입 판 거를 예로 들었는데 어, 뭐 증거가 될지 모르겠으나 18일까지 매도 우위에 있던 기관과 외인이 바닥 부근에서부터 주워담기 시작한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워담다. 한은과 미 연준 통화수업이다. 고로 그것은 기관과 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까 설명드렸던 마지막 음모론 미국 옵션 만기 20일 날 실제로 이제 오늘 다 지나고 나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차트들을 아까 차트들을 쭉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보여드리면 이제 다 20일 날 기준으로 반등 나오고 이거 아니야 이거 지우지 마 지우지 않아 볼게요. 이렇게 기준이잖아요. 다 그러면은 다 20일 기준 20일 기준 이거는 반대니까 위안하니까 반대로 간다고 움직인다고 했죠. 20일 기준 20일 기준 20일 기준 20일 기준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 이 세력들이 선물 옵션 만기 세력들이 선물 옵션 세력들이 풋으로 다 했다가 청산을 하고 콜로 베팅을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현물 자산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20일 기점으로 다음날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있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 23일인가? 23일 다음 날부터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은 음, 코스피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20일 기점으로 쭉 상승이 나와요. 20일 기점으로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고 우리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 강대국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약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증시 및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 기회를 틈타 강대국들 에너지 패권 전쟁 한은과 연준의 통화수업 일정을 알고 지수를 폭락시켰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만 유난히 폭락이 됐거든요. 통화수업 체결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은을 나쁜 놈으로 해갖고 쓴 건가?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근데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하는 나쁜 놈들 뭐 제 유튜브 얼마나 보겠어요. 이 하는 나쁜 놈들 뭐 어쨌든 그렇고 해외 옵션 등 투기 자본 세력들은 만기일에 맞춰 청산 후 바닥을 쳤던 각국의 현물 지수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끌어오르고 뭐 한국 증시도 따라서 올라가고 각국의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원하며 마무리를 해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을 추천드렸었고 삼성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영상을 20일 날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만들지는 못했고 지금 이제 리뷰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일단 이렇고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바로 그 아까 환율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드렸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미 연준 양적 완화 무한대 확대 회사채도 매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MF 때도 이렇게 실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무한대 양적 완화를 IMF 때도 실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개별 회사채인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실물 증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 전자증권을 사듯이 얘네가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 예를 들면은 전자증권이라고 보면 되죠. 국채 국가의 주식을 사고 그리고 기업 회사채 뭐 이런
개별 회사차나 아니면 뭐 CB라든가 이런 개인에게 발급되는 그걸 주식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CB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연준이 물론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CB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사겠죠.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얘네는 긴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미국이고 연준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달러를 막 찍어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 문제로 그 경제 상황이 위험하고 위기가 닥쳐온 것도 맞고 그것과 더불어서 음, 그런 거 위기 상황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달러를 막 풀어서 잡아내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리려고 했던 사과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쁘지가 않네. 다시 그려볼게요. 사과가 있어요. 뭐 그냥 사과라고 쳐요. 사과가 있는데 이거를 어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KR 머니 1,000원 원 그러면은 달러는 1달러라고 쳐요. 1달러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막 시중에 돈이 풀려 미국에. 그러면은 이 1달러 하던 사과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시중에 돈이 막 풀리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물가라는 거는 제가 이거는 유튜브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좋은데 아이고 지워버렸네 제길. 물가라는 거는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추천을 드렸었는데 애니메이션 다큐에 보시기도 편하고 이거 뭐 조회수 낮은 것도 있고 있는데 뭐 조회수는 상관없고 돈의 음모라고 써 있는 거 한번 이거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가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가닥을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덴버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원 했어요. 덴버껌이 5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덴버껌이 한 500원? 1000원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짜장면이 짜장면은 검은색이어야지. 짜장면이 예전에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6,000원, 6,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20배가 올랐잖아요. 덴버껌이 50원이었는데 뭐 1,000원이라 그러면 이것도 20배 올랐고 그러면은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짜장면의 가치가 20배가 올랐냐? 이게 뭐 희귀해지고 짜장면이 없어지고 희귀해져서 20배가 가치가 올랐냐? 아니면 뭐 덴버껌이 이제 고무가 생산이 안 돼갖고 이제 더 이상 이 껌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뭐 가치가 20배가 올랐냐? 그게 아니잖아요. 미술품 같은 거 미술 작품 뭐 피카소 미술 작품도 작가가 죽고 나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하니까 이 작품이 가치가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사후에 재평가받고 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희소하니까 다이아 같은 것도 막 금 같은 것도 그렇고 다이아 같은 것도 그렇고 광물을 일정 부분 캐내면은 자원이 동나고 한정돼 있잖아요. 그 자원이라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이거의 가치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도 이제 가치가 막 높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껌이나 뭐 짜장면 같은 게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껌이나 짜장면 같은 게 뭐 50원 하던 게 1000원이 되고 300원 하던 게 6000원이 될 때까지 20배가 오르는데 이게 희소성이 높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가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가가. 그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섯 명이 지내요. 다섯 명이 자기네끼리 막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한 100만 원 가지고 우리끼리 뭐 물물 교환하듯이 막 이렇게 거래를 하자. 그럼 충분히 거래가 돼요. 근데 얘네가 뭐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돼서 막 한 음, 다섯 아까 몇 배씩 갔지? 300원에서 6,000원, 20배 갔지. 그러면 100명이 됐어. 자손을 낳고 뭐 이렇게 해갖고 100명이 됐어. 그럼 얘네가 아까 얼마로 거래했지? 100만 원으로 거래했다고 치면은 얘네가 100만 원으로 거래를 하려면은 100만 원을 한 명당 뭐 만 원씩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에서야 새로운 방식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0.0000 몇 사토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단위를 낮춘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때 개혁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5명에서 인구가 100명으로 되는 동안에 어 화폐가 100만 원이었으면은 한 명당 지금 만 원씩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막 몇천 원,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계속 나눠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돈을 그만큼 더 늘리고 20배, 2천만 원치 늘리고 물건들의 값도 다 20배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물론 양적 완화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는 방식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다시 이제 사과로 넘어가서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다. 뭐 더 이상해졌어.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다. 근데 미국 달러로 1달러다. 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1,000원에 이거를 먹을 수 있었다. 1달러에. 1,000원을 1달러로 바꿔서 1달러에서 이걸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막 돈이 풀려. 그러면은 돈이 풀리니까 이거에 물론 이거의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돈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돈이 막 늘어나니까 화폐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1달러로 사던 게 이게 2달러가 돼요. 그럼 2달러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이야 아직도 이걸 살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쉽게 생각하면은 이, 이 사과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1,000원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2달러로 사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려면은 2,000원으로 해갖고 2,000원을 해서 가격이 2배가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없어. 그럼 얘네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환율을 너네 이거 2달러 1,000원 그대로 하고 환율을 0.5달러가 되는 거다.
아니지. 2달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1,000원에 1달러던 게 1,000원에 2달러로. 사과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너는 똑같이 1,000원을 내라. 그러면은 2달러로 사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1달러 환율로 봤을 때 1달러는 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어 복잡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굳이 사과를 예로 들었던 건 이제 아이폰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 1,000원에 아이폰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은 1달러고 근데 이제 달러가 막 늘어서 이게 이제 2달러야. 물가가 올라가서 이게 2달러야. 그러면 너네 이제 이거 살려면 2,000원이야. 그러면은 살까요? 물론 아이폰은 비싸도 팔릴 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는 수출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2달러를 그러면은 1,000원으로 해줄게. 그러면 얼마야? 1달러 환율로 치면 1달러에 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까 전에 치솟고 반등을 찍던 환율이 양적 완화가 나오고 이제 다시 하락을 했다. 약간 이제 보면은 주식으로 보면 헤드 앤 숄더 고점 찍고 다시 올랐다가 빠지는 형세죠.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코스닥 차트랑 똑같겠죠. 이렇게 했다가 쭉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척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아마 제가 머릿속에 있는 코스닥 차트로는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도치 형태로 약간 이렇게 나왔다가 아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른 걸 거예요.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척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 여기 1700선 회복 이렇게 나오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이게 100% 반등이라고는 장담을 못 해요. 달러 환율로 치면은 약간 얼마야 이 정도 가격이 1200에서 1230이면 1215 1215 이하로 쭉 빠지고 달러 환율이 1215 이하로 쭉 빠지고 음, 지수 어 닭지수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 닥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이렇게 음봉 이렇게 하고 뭐야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고 뭐 지지긴 한데 이렇게 약간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갭을 550 정도 코스닥으로는 550 이상을 뚫어주고 코스피로는 1800 정도 이상을 뚫어줘야 아
이제 확실한 상승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당장은 이제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초입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한다고 진행한 초입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반등해서 가는 과정 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1,000원에서 1,000원이 가령 1달러일 때 해당 재화의 똑같은 재화가 1달러라고 치면은 이게 2달러가 될 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얘네는 그러면 1,000원이어야 돼? 2,000원이어야 돼? 이런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순히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게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가격이 형성되고 이게 환율이 조정되고 이런 시기가 있을 건데 아마 그 시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코스피가 반등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우리는 이제 대상승의 시세에 가는데 갈 거야 하고 했는데 이제 양적 완화로 풀렸던 돈 달러들이 물론 긴축 통화라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쉽게 보여드리고자 설명을 이렇게 한 거지. 긴축 통화라 막 물가가 막 미국이 그렇게 급등하게 오르게 막 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양적 완화하는 방식이 정말 말 그대로 막 돈을 그냥 다 푸는 게 아니라 막 회사채를 매입하고 국채를 매입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일단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은 조금 반등의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천도 하고 매수도 했었는데 보시면은 전일 10% 오르고 10% 올랐었나? 11% 올랐나? 하여간 그러고 오늘도 3% 정도 올랐는데 약간 조정이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5만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원래 오늘 5만 원을 봤는데 보시면 고가가 5만 원을 봤는데 보시면 고가 4만 9,600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갖고 있던 걸 매도를 못 했는데 막 무턱대고 그냥 오를 때까지 쭉 한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오를 때까지 갖고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갖고 있을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5만 원을 잡았는데 아직 5만 원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상을 해보자면 이 길 약간 5만 원 부근을 이렇게 쳐주는 아래 꼬리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5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에이, 에이. 만약에 5만 원 부근에서 찍고 빠진다 이렇게 얘가 5만 원을 치면 5만 원 부근에 찍고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나오지 않을까. 아이씨, 다 지워. 제가 봤을 때는 단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요약해 보자면 지금은 일단 이것도 짚고 넘어가요.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은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 맺은 뒤에도 계속 상승해 한 달 뒤에는 1534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스와프를 맺은 뒤에도. 코로나19는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정지시켰다. 금융위기 때는 사람들이 이동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껴 써들어도 생활을 하고 뭘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이동이 금지가 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이 모두 정지시켰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금융 위기가 동시에 왔어 와서 201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맞고 맞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너무 힘든 시기가 맞아갖고. 아, 어쨌든 건강이 최우선이고 여러분들 힘든 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고 저도 힘든 시기 잘 이겨낼 거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장 어두운 뒤가 가장 밝다고 하니까 어두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빛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야지. 요약을 하자면 1. 윌 윌팍의 블로그가 있다. 구독해주자. 2. 은근히 볼 게 많을지도. 3. 코로나 이면의 숨은 흑막. 음모론. 핏. reptilian. 여기까지 가고 오버해서. 그리고 4. 5일 반등이 나오면 아마 코로나도 끝나면 단언하긴 힘들지만 대세상승장,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활황장이 열릴 수 있다. 5. 양적 완화는 환율과 직결되고 증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6. 가장 중요한 코로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방심은 금물. 단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구독해갖고 말로 얘가 어버버버하고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가서 글로 이렇게 한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 은근히 볼 게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막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작성하고 있자니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볼수록 더 힘이 나서 작성을 하게 되니까 주위에도 좀 잘 알려주시고
또 코로나 이면에 숨은 그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적은 거고 reptilian 음모론. 근데 실제적으로 달러고 뭐고 다 20일 기준으로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5일 패권 전쟁,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워낙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게 묻혔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또 한 번 덧쳐서 우리나라 증시는 유달리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끝나고 5일 반등도 나오고 패권 전쟁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미중 무역 분쟁도 트럼프 대선 기간에 맞춰 뭐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대세 상승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견을 해봅니다. 화랑장이 열릴 수도 있다. 양적 완화는 아까 말했듯이 사과가 있는데 반쯤 먹은 사과가 있는데 이게 1,000원일 때 1달러인데 이게 가격이 2달러가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안 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한다. 증시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여러 요소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로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증시를 견인해줄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그 기쁨을 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습니다. 이게 마우스 쓰는 글씨라 못 쓰는데 실제로는 아시죠? 이거보다 더 못 씁니다.